예,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북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진정성과 또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국민이 아니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분명히 대리인들인데 고용된 일꾼들인데 자기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성남FC 관련 의혹 검찰 출석 전에도 광주를 찾았었는데요. 자, 민생 투어를 내세웠지만 또다시 호남을 찾아서 결백을 강조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읍 전주, 오늘 익산 군산 가서 하는 민생 점검이라는 명목이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의 지지자에 가장 강한 호남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검찰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성남 FA 사건 때도 왜 검찰 출두 앞두고 광주 가서 했으니까 다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내용이다, 당 내용이다. 무슨 뜻이냐? 당내에서 다른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내부터 결속을 다지자.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하든 당내부터 따지자는 거고 결정적인 게 지난번에 왜 철음회라고 그 검수완박 추진했던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 대목이잖아요. 결국은 검찰 탄압에 당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민심을 전달받았고 지원을 다짐하는 그런 형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자, 호남 방문에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도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행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정의인 것처럼 판단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일단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냐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이 되고 200여 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규 씨의 계속적인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원 판단에 의하면 유동규 씨의 예를 들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그다음에 검찰과 예를 들면 나름대로 예를 들면 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유동규 씨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이 그냥 기사가 많이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왜 문제제기하냐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법원에서 소위 변론과 그다음에 또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 두 번째 검찰 출석은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친명계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검찰청 집결을 독려하면서 이 대표의 엄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재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 날이 머지않았다.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다 합해서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이렇게 영장 예측을 청구할 하고 거다. 있습니다. 아마 넘어오게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알고 뭐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는 입장이고요. 자, 원래 이 대표는 이제 혼자 변호사랑 둘이 조용히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내일도 지난번 이제 성남 FC 관련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됐던 거잖아요. 27일 날 금요일 날 오늘 왜 안 나가고 토요일 날 꼭 나가겠다고 굳이 그랬을까? 아, 지지자들이 쉬는 날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했구나 하는 의심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나갑니까? 저 대목이잖아요. 결국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은 오히려 좀 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그럼 내일 이제 서초동 중앙지검 앞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게 되겠죠. 근데 근원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정말 조작 수사고 뭔가 없는 죄를 검찰이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왜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그 조작을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 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반 예. 국민들 생각에도. 앞으로 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다들 차치하고 법정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은 뭐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국회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땐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개별적인 의원들의 판단에 좀 따를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169석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결시킬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 수사가 정당한가 안 한가가 판단의 기준이겠죠. 기본적으로. 예.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는데, 이거 김만배 씨 얘기입니다.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동규 씨와 남욱이라고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그 들었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강압 수사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검찰은 현 정부가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권에 들어서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기소를 갖다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건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정당한 수사였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변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유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다음에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판단하겠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검찰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의혹 그리고 수사 부분은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타이밍 검찰의 이 수사에 그든 말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에는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 기획 수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보 기능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청장 내려온 검사들 제가 관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 1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지역에 대해서 수사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성남지청도 몰랐다니까 이런 대장동 사건을 어디에서 불거졌지요? 언론사 기자가 한번 어디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터뜨린 데서 시작했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는 왼쪽 거 다시 말하면 대장동 일당만 수사하고 이쪽 오른쪽 성남시청 부분은 수사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성남시청을 수사하는 바람에 정진용 김용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런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발원지가 출발이 어디냐? 그건 문재인 정부 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놓고 검찰이 조작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공격하기보다는
수사 강도가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내 비명계, 비이재명계에서는 만약에 이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이제 80조 예. 그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가 된 이상은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네.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래도 당연 80조의 그 안전장치가 하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면 아닌 것으로.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원 당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사무총장이 얘기해서 당직을 갖다 일단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당무위원회에 물어볼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당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를 밟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당무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인 거죠? 아니요. 당무위원회는 당무위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예.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당대표의 직이 일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전 지금 민주당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당무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뭔가 있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상민 아까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갑자기 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들의 발언이 당내에 상당히 예를 들면 의미 있는 발언처럼 언론에 투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당내 분위기 좋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검찰이 기소한다면 기소 이후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중도층에게 아주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그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대상과 조사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30%로 이제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어찌 됐건 뭐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좀 상식적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 판단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기소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은 또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도 또 예상하잖아요. 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풍파를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 내일 조사를 받는다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김남국 의원 말대로 부결되고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 기소되면 뭐랄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반명계 분들도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잖아요. 예. 모여서도 우리 반명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야. 당의 진로를 생각하는 모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상, 속으로는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원들도 전략적 판단을 어느 시점에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